네, 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13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사건은 조직검사 후에 경과관찰 저혈량성 쇼크에 대해서 미흡한 대비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이고요. 서울 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이재우 교수님, 그리고 법률사무소 해율의 시은현호 변호사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의 김소윤 원장님, 그리고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선생님 사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나이 미상의 남자 환자로 2000년경 고혈압, 2005년경 만성 전립선염 진단을 받아 치료하며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2009년 5월경부터 배뇨 말기 적하 현상이 있었습니다. 2010년 5월 3일 정기 종합 건강검진 결과 전립선 특이학원 수치가 4.44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로 측정되었으며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비대가 의심되어 치료 및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2010년 5월 14일 환자는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후 경직장 초음파 전립선 조직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2010년 6월 1일 환자는 조직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하였으며 10시 4분경 방광 잔뇨 검사 이후 진료 상담을 하였으며 조직 검사 전 활력 징후 정상, 출혈성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습니다. 14시경 영상의학과 교수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4시 32분 조직검사 후 어지럼증이 있어 수액을 공급받으며 화장실에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당시 혈압은 100에 60mmmer였으며 심상 안정하면서 경과관찰을 진행하였습니다. 15시 20분경 혈압이 100에 60mmmer로 재측정되었으며 어지럼증을 지속 호소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알렸으나 자가배뇨하면 퇴원시키는 것으로 지시하였습니다. 16시 20분경 환자는 자가배뇨하였고 어지럼증을 호소하지 않아 주치의 회진 후 16시 43분경 퇴원약을 지참하여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후 환자는 오심 구토와 2에서 3차례 혈변 증상을 보이며 상태가 악화되어 20시 50분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혈압 90에 50mmmer로 측정되었습니다. 하부 위장관 출혈로 추정 진단하에 수액 및 수혈 조치를 시행하며 23시 11분경 CT 촬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3시 22분경 혈압이 60에 0mmmer로 급격히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처치하였으나 다량의 출혈이 계속되면서 활력 징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6월 2일 00시 36분경 외과 중환자실로 입원 변경되어 인터벤션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인 증상 악화로 시도하지 못하며 산소 포화도와 혈압을 측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01시 10분경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4시 20분 환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전립선 검사 부위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4가지입니다. 법원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음에 대하여 불인정하였으나 주의 의무 위반, 경과관찰 의무 위반, 쇼크 대응에 대한 과실 3가지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쟁점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과 관련된 과다출혈, 사망 가능성을 설명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이 동의서 양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였고 악결과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여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불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조직검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검사 시 조작 미숙으로 주변 혈관을 손상시킨 것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였으며 병원은 검사 과정에서 손상 및 출혈이 관찰되지 않아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조직검사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검사 부위 조직 및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할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주변 혈관을 손상시킨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직검사 이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증상이 있음에도 퇴원 지시를 한 것은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퇴원시켜 경과관찰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혈량성 쇼크에 대하여 미흡하게 대응한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은 하부 소화기관 출혈 의심에 따른 진단 및 치료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기까지 출혈 의심 부위의 지혈 조치 및 응급 조치, 치료를 신속히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원인별로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환자 측 측면에서 살펴보면 환자는 본인의 기왕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기왕력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습니다.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에서는 지혈 조치 및 출혈 원인 파악 및 실시와 관련하여 질환 추정 시 지체 없는 처치 및 검사를 시행해야 하며 수술 및 진단 담당 인력이 24시간 운영 가능하도록 법 제도 개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조직검사 과정에서의 과실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주의 의무를 강화해야 하며 조직검사 후 경과관찰 소홀과 관련하여 기관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민감하게 대처하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법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확인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응급대처 능력 교육과 관련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금 아쉬웠었던 게, 이렇게 환자가 말 그대로 주식검사 하고 난 다음에 어지럽다라고 계속 얘기를 그냥 왜 그냥 퇴원을 시켰을까라는 이제 주치의한테 알리기까지 했는데 왜 퇴원시켰을까? 법원에서도 경과관찰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을 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왜 그랬을까라는 것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은데요. 이 사건, 이재호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왜 그날 이게 뭐 퇴원을 시켰냐고요? 조금 더 경과 관찰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이 사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좀 그 부분이 이제 좀 눈에 저는 좀 들어와가지고요. 누구나 뭐 왜 빨리 퇴원시켰냐고 생각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뭐 당일 입원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랬던 건지 저도 사실 이 배경 자체를 잘 모르니까 이게 환자가 고혈압이 있었던 환자고 조직 검사를 한 이후에 혈압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이제 혈압을 쟀을 때도 혈압이 여전히 떨어진 상태고 환자는 계속 증상은 이제 어느 정도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환자는 이제 퇴원을 했던 거거든요. 조직 검사 이게 일반적으로 혈변이 나오고 이런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응급실에 왔을 때도 빨리 대처가 됐던 것도 아니고 조직 검사를 했던 진료과에 바로 연락이 가서 이렇게 뭔가 같이 대응이 됐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응급의료에 대한 케이스를 다루는데 이 사건 자체는 응급실에서 났던 케이스가 아니고 벨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했다가 퇴원했다가 다시 이제 응급실로 온 케이스인데 이 병원 내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응급실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에 뇌내에서 검사를 하다가 응급사태가 더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응급실로 오는 경우들이 있죠. 이 경우는 이제 집에 갔다 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원했다 다시 온 경우이기 때문에 당일날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제는 많은 경우는 대부분 퇴원을 할 때 응급실에 와야 될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설명을 듣고 가고 어떤 경우는 미리 그 담당 의료진하고 통화를 하고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경우는 약간 조금 사정은 좀 다른 경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밤에 왔기 때문에 낮에 조직검사를 했던 선생님들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본 케이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응급실 당직 비뇨기과 선생님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검사였다면은 왜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는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다른 곳을 검사한 느낌이 좀. 뭐 내시경이든 인터벤션이든 이렇게 충분히 팀하고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만약에 이게 조직검사 후에 출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프로세스가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다면은 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나름대로 출혈이 뭐 좀 소량이라든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결국 사망까지 가는 상황이니까. 이 환자는 다량의 항문 출혈이 또 계속됐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조직검사 부위 거기서 출혈이죠. 네. 신현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유사 사건들이 제일 큰 거는 제일 처음에 이 조직 검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부분에 대한 판결들이 꽤 있어요. 지금 우리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 중에 몇 개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자궁 내막증 수술하다가 이제 복강경으로 동맥을 파열시킨 사건들이나 그다음에 뇌 하수체 선종 조직 해치하다가 뇌 손상이 입은 사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뇌 수막종 제거 수술하다 뇌혈관 손상시킨 사건들도 있고 저를 하는데 이 판결의 전체적인 취지는 뭐냐면은 혈관 폐혈의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을 멈춰라. 그리고
뇌관 자극이 불가피하였다면 이를 중단한 후 다른 방법으로 치료해봐라. 이제 제일 큰 게 지금처럼 폐 조직 생검을 했다가 폐 동맥을 터뜨리는 사건인데, 뭐 법원의 판결이 뭐냐면은 만약 위험을 느낀 경우에는 즉시 후퇴할 만한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수술을 시행을 했어야 된다. 이제 이런 판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술도 책임을 지는데 이렇게 이제 검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반드시 조직 생검이 과연 필요했느냐, 조직 생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느냐가 첫 번째고, 또 조직 생검을 하게 됐으면 하다가 조금 위험하다 싶을 때는 겸허하게 그 검사를 중단을 해라. 이런 판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판결을 보면 또 마지막 부분에 설명 의무 위반은 또 인정을 하질 않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법원의 판결들을 보면은 설명 의무에 대한 법리 이해가 조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명 의무라는 자체가 우리 그 이론가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무가들이 어떻게 하면은 의료과실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반성에서 이제 나온 건데, 결론은 피해자 승낙 이론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원래는 상해죄에 해당이 되는데 의료행위가 피해자 승낙이 있었을 때 한해서 위법성 조각이 된다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근데 과연 여기서 뭐 줄로 몇 줄 긋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정도 설명한 게 피해자 승낙에 해당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이 사람은 죽었는데. 피해자 승낙이라는 개념은 수술로도, 그러니까 검사로도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 그걸 비교 형량을 해서 내가 죽더라도 난 그 정도 치료는 감행하겠다는 승낙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도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승낙을 받은 걸로 피해자 승낙을 과연 된 거냐 하는 점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검사로 특히 이제 학문을 통해서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거가 위험성이 보통 이렇게 높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험성 그렇게 높진 않죠. 이게 좀 저 검사를 적절할 때 이렇게 잘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 사망까지 안 갔을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퇴원할 때 체크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퇴원할 때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만족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기다리는 게 이제 맞았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이거 사건 보면서 조직 검사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뭐 주의해라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환자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검사하기 전에 이런 뭐 부작용, 뭐 합병증 이런 거 생길 수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예 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경과 관찰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그냥 집에 가는, 이제 퇴원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체크리스트가 있었고, 거기에서 뭐가 확인이 됐으면, 뭔가 아쉬운 부분이 확인이 되면 좀 확인이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 좀 뭔가를 했으면 좀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사건 관련해서 혹시 더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